중앙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부분 학습지 내용 확인하면서 내용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필기 우리 수업 시간에 플라톤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파트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플라톤의 이제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플라톤은 우선 영혼의 조화와 행복을 주제로 사상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구조로 플라톤은 인간의 신체를 머리, 가슴, 배로 세 등분으로 나누었고요. 이에 따른 인간의 영혼은 이성, 그리고 기계, 욕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필기에 빠져있던 내용 중에 플라톤은 이 인간의 영혼은 말과 마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중에서 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마부에 해당하는 것은 이성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마차를 끌 때 두 마리의 말이 같이 마차를 끌었는데, 그중 하나는 말을 잘 듣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날뛰는 말. 그 중에서 날뛰는 말은 욕망에 해당하고 말 잘 듣는 말은 기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올바른 길을 가려면 마부의 지시를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듯이 기계와 욕망은 이성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기계는, 그리고 욕망은 둘 다 이성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듯이 마부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성의 지시를 잘 따라서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 각자 훌륭한 덕을 드러내었을 때 이성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지혜의 덕을 지니게 되고, 기계를 잘 발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덕을 발휘하게 된다면 용기의 덕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여 올바른 덕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절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덕이 플라톤이 말한 대표적인 덕이었고요. 지혜, 용기, 절제가 각각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떤 덕을 갖게 되나요? 정의의 덕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에게 총 4가지의 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덕을 4가지의 주된 덕이다라고 해서 사주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세 부분이 지니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과 이것이 조화를 이룬 정의의 덕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간을 정의로운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먼저 한번 써볼게요. 영혼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룬 인간은 정의로운 인간이었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지덕복 합일설에서 올바른 알미, 덕을 갖게 해주고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이 좋은 덕을 지니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의 3가지 요소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국가의 계급은 통치자 계급, 그리고 방위자, 군인 계급, 생산자 계급으로 나뉜다고 했었고, 통치자 계급과 방위자 계급을 합쳐서 수호자 계급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3개의 계급이 역시 조화를 이룬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이고, 이 정의로운 국가 속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 내에서의 조화란 각자의 직분 또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계층의 일을 적극 돕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인가요?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자질에 맞게 주어진 역할, 직분에만 충실하되 다른 계층의 일을 넘나들거나 간섭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성, 기계, 욕망에 인간의 세 가지 영혼이 있다고 했고, 그 중에 기계와 욕망은 이성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지혜라는 덕이 있었어요. 자, 지혜라는 덕은 철학자, 통치자가 지녀야 하는 덕이고, 통치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좋을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그 좋음, 그 다음에 철학적 용어로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함으로 지혜라는 것은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철학자이고, 이 철학자가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철인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철학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태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 선의 이데아였습니다. 철학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지혜의 덕을 지닌 사람만이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플라톤이 주장한 것에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데아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파트 2로 이데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데아와 구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세상, 현상계이고, 그렇지 않고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세계, 그리고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자,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 현실적인 것,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현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의 비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죄수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동굴 바깥에 펼쳐진 세상과 수많은 사물들, 그것이 진짜 세상,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속의 죄수처럼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감각에 의존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나 동굴 바깥에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 이데아계가 존재하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동굴 바깥에 진짜 세상 이데아계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데아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고 완전한 것을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처럼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철학자였죠. 동굴 바깥의 세상의 존재함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태양까지 바라보게 되는 사람, 이 철학자이고, 이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해서 어떤 국가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인지를 알고 현명하게 통치하는 이상 국가를 꿈꿨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 국가를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누구보다도 바람직한 국가, 올바른 국가, 즉 정의로운 국가를 구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이데아와 같은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플라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성이라는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철학에서, 윤리에서 큰 획을 그은 플라톤의 이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끊고 다음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 필기 내용, 그리고 빈칸 채우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